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7월 중에 4개 항공사가 5개 노선, 주 28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한 자치단체 협의회가 수천만 원의 혈세를 써서 연수를 떠났는데 일반인까지도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신항에 보관 중이던 세월호 유류품 일부가 보존을 위해 목포신항을 떠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등 분야별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향하는 전세기가 이륙하는 등 국제선 운항에 본격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가 오랜만에 인파로 북적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탑승 수속을 밟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베트남 나트랑으로 향하는 전세기를 타려는 여행객들로 정원의 90% 가까운 156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좀처럼 멀리 떠날 수 없었던 여행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해외 출국하는데 느낌도 되게 새롭고 기대되고 이제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 새로운 추억 좀 많이 쌓고 싶어서.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중단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김해와 제주 노선 등 국내선 운항은 재개됐지만 국제선 운항은 2년 4개월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전세기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들도 한숨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없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겨울까지 계속 전세기를 진행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 걱정 안 하고 해외를 편하게 또 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에 4개 항공사가 다낭과 방콕 등 5개 노선, 주 28편의 국제선을 운항합니다. 국제선 재개에 대비해 주차장 증설, 청사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온 전라남도는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신규 노선 유치에도 나섭니다. 우리 무안국제공항은 산항권, 우리 국토 산항권의 관문공항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개 첫날 첫 항공편은 동남아로 향하는 비행기가 많아 1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가 파손된 생활시설 보수 작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목포 지역 곳곳에서 생활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MBC 보도 이후 하단교의 파손된 난간을 이번 주말 전면 교체하고 노을공원의 부서진 안전 난간도 다음 주까지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포 도심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현장 점검해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들은 보완 계획을 즉시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조기 여파로 오늘 새벽 목포 해안 저지대 일부 구간이 침수됐습니다. 조석표상 수위가 5m 8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목포 앞바다는 오늘 새벽 2시 36분 만조시각 5m 36cm까지 수위가 올랐고 이 때문에 목포 해안로 인근 구역에서 바닷물이 하수도를 통해 역류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6일 새벽까지 만조 수위가 5m 이상으로 예측돼 추가 침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비상대기 조치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전남의 한 자치단체 협의회가 수천만 원의 혈세를 써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아니라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일반인까지도 데리고 가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협의회, 흔히 무안민주평통으로 불리는 기관이 최근 연수를 떠났습니다. 계획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 일정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50명의 위원 1인당 8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의 경비를 무안군이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무안민주평통의 상부 조직인 민주평통 전남 지역회의가 쓰는 1년 예산이 9천여만 원, 자문위원이 30명 더 많은 다른 민주평통 1년 예산이
4천여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회성 경비로 상당합니다. 많이 무리를 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당연직인 선출직 지방위원을 비롯해 정당과 직능 사회단체 관계자가 위촉됩니다. 8회 지방선거로 갓 당선된 초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시작부터 외유의 맛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50명이 가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30명만 연수에 참가했고 혈세를 들인 헌법기관 연수에 자문위원이 아닌 일반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론회원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비회원은 그것만 데리고 왔는데 비회원이라고는 안 하고 우리가 회원으로 취급을 해요. 경비는 그러면 자부담으로 됐나요? 아니요, 우리 공개돼 있어요. 이 와중에 백령도 기상악화로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당초 사흘 일정이 늘어나게 됐고 경비 역시 더 들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4천 요구했는데 그 한 3천 정도나 써지거든요. 바람 불어갖고 지금 하루 더 묵고 있어. 무한민주평통의 백령도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의 주요 일정은 강화 고인돌, 만이산, 콩돌해안, 중화동 교회, 유람선 탐방 등 관광 일색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수년 동안 컨테이너에 보관됐던 세월호 유류품 일부가 보존을 위해 목포 신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배에서 나온 옷가지와 물건들은 안산으로 돌아가 4.16 생명안전공원에 전시됩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손에 꼭 쥐고 썼을 볼펜 자루들과 필통, 빛바래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종이 상자에 담깁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들입니다. 목포 신항에 있던 세월호 유류품들이 8년 만에 안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복원 작업을 현재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목포 신항을 떠나는 세월호 유류품은 교복과 소지품 등 유류품 65점. 세월호 선체 안에서 나온 펄 5톤가량도 보존을 위해 함께 옮겨졌습니다. 무전기와 항법장치 등 세월호 선체 부품과 세월호의 설계도면 등 증거품들은 따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는 아직도 1만여 점의 유류품이 남아있는 상황. 제한된 예산 속에서 보존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100점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수십 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존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보존 작업이 끝난 세월호 유류품들은 앞으로 지어질 4.16 생명안전공원 등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어제 전남에서는 85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별로는 순천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56명, 목포 7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남적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 400명대였지만 지난 11일부터 2배가 넘는 8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물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7%대의 물가 상승률에도 민생 대책이 없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다음 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협의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돌발 병해충인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한평에서 발견되면서 긴급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2일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열대 거세미 나방을 발견했다는 신고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장거리 이동성 해충으로 옥수수와 벼, 수수 등 80여 종의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고위험 해충입니다. 뉴스와 인문입니다. 전남도 의회도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출된 서동욱 전남도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남도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 12대 의회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우리 젊은 의원님들 많이 입성하셨고, 그리고 진보에서 보수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오셔서 정권 역동적인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의회 운영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면서 하나된 의회, 내부에서 하나된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하는 의회는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다 보면은 대부분 상임위회의실에서 논의해서 의결하는 이런 것들인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도민들과 함께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좀 치르면서 도민들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들이 그동안에는 신목단체 비슷하게 좀 운영이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시고 싶어하는 상임위를 못 가시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상임위에서 못 가시는 상임위에 좀 대체적으로 복수 상임위 개념으로 연구단체를 만드셔가지고 연구단체에서 활동들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성과물들, 결과물들을 조례로 좀 반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렇게 좀 연구하는 의회상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이라는 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김영록 지사도 그렇고 의회도 민주당 일색이잖아요. 네. 집행부에 대한 앞으로의 감시와 견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앙정치하고 지방정치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도정을 좀 집행하는 사람이고,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도민의 대표 기관이죠. 그래서 항상 도민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200만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민선 8기 전남 도정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하지만은 또한 전라남도 정책에서 문제 제기는 꼼꼼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 도민들과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 2년 동안 전라남도의 의장으로서 더욱 소통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전라남도 의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욱 전남도 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은 또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별 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실시에 체계적인 진학 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현 김화진 도당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지난 6일부터 도당 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남 지역 대선 공약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발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치경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치안행정과 지역행정의 연계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섬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지는 문제를 놓고 지역 언론인들이 개선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근무 경력과 나이에 공사립 차별 없이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 4,014명 전체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합니다.